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4월 15일 토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후차권에서 배당이 발생이 됐었고 또 뒤집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 이육동이 선행 나서면 불안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윤창호에게 잡히면서 체면이 구겨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광명 선발급 경주 강자들에게 있어서 좀 유리하게 경주가 편성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권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죠. 득점 높은 2명만 2차권 진입한 선수 2명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후차권 접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비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성우, 김한울, 권영민, 박일영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성우, 김한울, 권영민, 박일영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김성우하고 김형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전라권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김성우의 희속감이 양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형은 나게 만족하면서 별다른 위치 변동 없이 훈련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한울, 김준빈, 배석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한울이 끝까지 선두권 지켜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배석현은 대회를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규훈하고 권영민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권영민이 반바퀴 저치기로 김규훈을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권영민 몸 상태, 컨디션 상태 상당히 좀 가벼워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윤창호, 박경태, 김용묵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윤창호가 반바퀴 이후 시속을 잡았었고 박경태 느려진 시속을 틈타 추입으로 윤창호를 제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일 윤창호 직선에서 이육동까지 넘어서는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일영, 정창권, 김세준, 임형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박일영이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첫 번째 인터벌 나섰었던 임형윤이 다시 인터벌 훈련에 나섰는데 저측 노려봤습니다만 대회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정민석, 김인남, 윤영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민욱, 이재봉, 박석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성우, 김한울, 권영민, 박일영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또 파업과 비파업이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황종대, 김한울 여기에 최대형은 비파업 선수죠. 나머지 김창수, 윤건호, 권영민, 김성우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황종대, 김한율, 최대영 전법적으로 궁합 선수들이 앞선 장악해 나간다면 파업 선수들 중에선 김창수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수가 타전부터 때리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죠. 파업 선수들 뭉치게 된다면 최대영, 김한율, 황종대라든지 김한율, 황종대, 최대영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종대는 88점대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 88점대 기록한 선수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황종대는 2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한율은 점수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2착하면 결승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황종대 직선에서 따라가는데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차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종대이긴 합니다만 금일 김한율이 힘을 써준다면 황종대 후미권 견제 후 막게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최대용이 힘을 쓰고 김한율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황종대가 김한율을 상대로 넘어서기보다는 후미에서 나올 수 있는 김창수를 좀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한율 데리고 결승 가기 위해서는 황종대가 2착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 과전 1번의 동반 입상
추입 나서는 것처럼 하면서 막혀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9살 차이 나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 굳이 황종대, 김한율 상대로 훌러덩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김한율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번에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황종대가 추입이 아닌 마크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반 결승 진출하기 위해서는 2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1번, 2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 우선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대형이 힘을 쓰고 2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 지켜줄 리는 없기 때문에 최대형이 힘을 쓰고 김한윤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죠.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2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이래저래 황종대가 추입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래저래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우선하신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분명 비파업 선수들이 서두르게 된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창수도 저력 있는 선수예요. 특히 권영민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창수하고 권영민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황종대라든지 김한율, 최대형 호미 견제 나서려다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하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가 가면 파업 선수들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여기에 윤건호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5번 파업선수들 완승이죠. 7번하고 4번이라든지 7번하고 5번이에요. 7번하고 4번이나 7번하고 5번 정도는 좀 이변으로 배당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4나 7, 5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죠.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서 김한율의 우승 가능성 쪽에 동반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배석현 수락에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석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봉을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용목, 한은철, 김성령, 김세준, 윤영수 하나같이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배석현 입장에서 이재봉 달고 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이재봉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배석현이 이재봉을 달고 쏘게 된다면 후미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배석현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재봉도 마크만 된다면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 비파업 라인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배석현이 시속감이 좋죠. 빵 치고 나갔을 때 이재봉이 쫓아가지 못할 마크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세준이나 윤영수 여기에 한은철 전일 컨디션 괜찮았었죠. 쫓아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윤영수가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쫓아간다면 2차권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석현이 이재봉 놔두고 파업 선수들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봉도 전일 아쉽게 병주 타고 날아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서 5번과 4번 주력 승부로 적극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5번과 7번은 차선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이승현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한율 상대로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승전에서는 아무래도 마크 추평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없어요. 인지도에서 밀려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레이스에서만큼은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가고 있는 이승현이죠. 이승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창권의 선행 적극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춘현이라든지 임형윤, 뭐 김준호와 호흡은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6번이 힘을 쓰고 1번이 몰고 와서 추패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창권을 상대로 이승현이 끝까지 지켜주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이남 전일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타종부터 때려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호미권에서 견제가 있다 보니까 황종대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김이남이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선행으로 버텼다는 거 배제할 수 없죠. 더군다나 김이남하고 김준비는 연합이 가능합니다. 7번이 때려주고 1번이 막혀 나가고 여기에 4번이 막혀 나가고 1번과 6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4번이 7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승철이 4번 상대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컨디션 괜찮은 김이남, 아무래도 노련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편성이 뭐 복승 노려봐도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창권이 기복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끈하게 때려주고 1번이 몰고 와서 추패 나가는 1번과 4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김준빈의 선행감이 좋다면 김이남이 몰고 와서 짧게 따는 경주 정도는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1, 6경주권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4번과 7번 비파업 라인 쪽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김이남이 전일 오랜만에 출전했다가 상당히 좀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이승현도 김이남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아무래도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육동이 경주 관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직전회차 결승전에서도 나름 2차까지 올라왔었던 이육동. 하지만 전일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육동이 선행력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말씀드렸어요. 선행 때렸다간 잡힐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윤창호에게 잡히면서 체면이 구겨졌었던 이육동, 금일만큼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보다는 몰고 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육동 입장에서는 박일영, 이상중, 김규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박일영이 허리 상태가 좋지 못해요. 전일도 이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착순권 진입에 실패했었던 박일영, 쫓아가지 못했고 취비 나오지 못했었던 박일영을 이육동이 활용해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육동 쉽지만은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박일영 상대로 젖히기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육동이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육동이 박일영을 뒤에다 붙였을 때는 김기훈이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김기훈 선행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죠. 그렇게 된다면 김민욱이 외설에서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이육동 분명 배당의 중심으로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박일영 때문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호, 저는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직선에서 차는 확실하게 나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호. 저치기도 가능하죠. 선행도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 파업 선수들에게 견제당하다 보니까 많이 좀 점수가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육동과 김민호 충분히 정면 대결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민호하고 박석기하고 서승이 비파업이죠. 자체 3번하고 6번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육동이 오게 된다면 박석기는 자리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채대 선후배죠. 실내 챙겨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육동의 뒷자리를 박석기가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일영을 챙겨주어도 쫓아가지 못하고 힘으로 버텨내기도 버거운 상황이란 점. 반면 박석기는 잘 쫓아갑니다. 2번하고 6번 파업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한 채대 라인이기 때문에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정도는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2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선행 안 나오는 박일영을 이육동이 믿고 경주전 펼쳐 나간다면은 무덤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박일영을 뒤에다 붙이고 이육동이 힘을 쓴다고 하면 김민욱이 젖히기 나서면서 박석기까지 불러들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민욱의 박석기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욱의 박석기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 경주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복승까지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아예 뒤집기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이육동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김규현도 그렇고 박일영도 그렇고 선행 나서면 이육동 초반 시속은 좋은데 종속이 많이 꺼져요. 윤창호가 직선에서 세게 나왔어요. 자칫 2차기 아닌 3차권을 밀려날 뻔했었던 이육동입니다. 3.6경주권 3.2경주권 뒤집기까지 한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순리대로 간다면 2번하고 3번이라든지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을 우선 하시는 전략, 그 중에서도 2번과 3번 김민우 적절하게 견제 나가게 된다면 취입이 아닌 마크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함께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민석 혼자 달아났죠. 금일도 정민석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정민석이 과연 김종석을 챙겨줬을 때 김종석이 쫓아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종원을 때도 두 선수가 담소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민석이 금정에서 훈련하다가 부친인 정주상과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팀 훈련보다는 개인 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정민석이 지금 부친인 정주상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정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정민석 입장에서 이래저래 김종성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명의 선수가 파업 라인이에요. 정민석이 혼자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종석이 쫓아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일권이 있죠. 윤창호가 있습니다. 몸싸움으로 들이대면 김종성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칫 초반부터 힘을 쓰고 파업 선수들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정민석도 이번 편성 특별승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죠. 이래저래 1번에게 치이고 5번에게 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이 확실하게 쫓아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챙겨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따라간다는 보장은 확률은 좀 낮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정민석의 뒷자리를 김일권이 막혀나가느냐 윤창호가 빼앗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민석 혼자 달아난다 하더라도 김종석 뒤에 있으면 윤창호는 직선에서 차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도 직선에서 그래서 이육동까지 넘어섰습니다. 이육동을 3차권으로 밀어낼 뻔했었던 윤창호입니다. 몸싸움도 가능하죠. 전일도 끌어내는 듯 하면서 경주 펼쳐 나갔었던 윤창호라는 점에서 전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발주도 괜찮은 김일권,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일은 쫓아가게 된다면, 털어내기만 한다면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이죠. 7번하고 1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7번과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7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 편성도 정민석 혼자 달아나는 경주 잘 알고 있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정민석이 달아나는 타이밍을 빼앗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민석이 2번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내선에서 갇히게 된다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자칫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5번하고 1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뒤늦게 김종석 쫓아가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민석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후차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선수 김종성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7번, 5번, 7번, 1번 두 차권 7번과 5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